북에서 온 북한 인권 1타 강사 윤썰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 같이 손을 막 흔드는 친구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친구도 있죠. 특히 고개가 3시 방향으로 딱 꺾인 친구들은 1타 강사라고 했는데 인강 들어오긴 했는데 누구시지? 이런 느낌.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제대로 해본다면 내래 2번 북성, 3번 탈북의 7년간의 여정 끝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 류성동무입니다. 멀쩡하게 우리말을 쓰다가 갑자기 북한말이 나오니까 깜놀하셨죠? 맞아요. 저는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일탈 주민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혼을 쑥 빼놓는 요 말솜씨와 요 미모 그리고 실력으로 평양에서 함흥까지 싹 다 평정하고 오늘도 실력 발휘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만 따라오시라요. 고고고! 자, 오늘은 중학교 사회와 도덕 시간에 나오는 인권을 공부해 볼 거예요. 모든 수업의 첫 단추는 뭐다? 맞아요. 개념 정리예요. 그럼 인권이 뭘까요? 아니 아직 요자도 안 끝났는데 다들 제 눈을 피하네요. 자자 동작 그만! 남이나 북이나 선생님 눈 피하는 건 이미 통일이 됐네요. 친구들한테 대답하라고 안 할 거니까 긴장 풀고 칠판만 봐요. 자, 먼저 인권. 한자로 어떤 뜻이 있는지 풀어볼게요. 사람 인자에 권리 할 때, 권력 이럴 때 쓰는 권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한자랑 별로 안 친한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human rights. 자, 이 영어 역시 인간의 권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는 권리예요. 어때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다 아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권은 우리가 누리는 거라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칠판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태어난 북한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도 가입하고 1991년부터는 UN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국제인권규약이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제인권규약을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20세기의 비극이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이들은 전쟁 고아가 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독일의 히틀러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5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이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어요. 너무 끔찍하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때부터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펴졌고 국제연합 유엔이 세계 인권선언을 선포하면서 인권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법헌적인 권리로 채택되었어요. 세계 인권선언의 주요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 선언에 담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인권규약이라는 서로 간에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국제인권규약이 뭔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는데도 북한은 인권을 안 지켜요. 이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예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교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대체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기에 국제사회에는 북한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뭐야,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배웠는데 무슨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막 이렇게 입이 1m 밖으로 쭉 나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북한 인권 1타 강사인 저만 믿고 일단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부딪히면 답이 나옵니다. 가나다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고 보기는 세계 인권선언 조항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가부터 막히죠. 생활총화가 뭔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건데 이 사진을 볼까요? 북한 TV 방송을 보면 빨간색 스카프를 맨 학생들의 모습이 자주 나오죠. 바로 조선소년단 소속 학생들인데, 북한은 만 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소년단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매주 조직별로 모여서 생활총화를 하게 됩니다. 생활총화는 자신의 한 주간의 생활을 조직 성원들 앞에 반성하고 함께 생활하는 친구를 서로 비판하는 회의예요. 북한 표현으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과 호상 비판을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호상 비판, 그러니까 상호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자아 비판은 자기 잘못을 크게 걸리지 않을 정도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호상 비판은 래퍼들이 하는 일종의 디스전이에요. 다른 학생을 지목해요. 그리고 그 학생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선생님과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미동무는 책상 밑에서 만화책을 봤습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친구가 나를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비판했는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그러면 저도 비판한 친구인 영희를 한 주간 미행하면서 이 친구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다음 주에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영희 동무는 지난주 수요일에 남조선 노래를 거저 흥얼흥얼 불렀는데 수정주의 날라의 풍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서로 비판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왜 생활총화를 할까요? 비판을 잘하는 것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신 생각의 자유를 뺏는 생활총화는 어떤 인권을 침해한 걸까요? 정답은 리을. 세계 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가 침해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특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청 및 유포 행위 적발 시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화, 드라마를 보는 거로 처벌을 받는다? 이거 실화라고요? 실화 맞습니다. 이 뉴스를 볼까요? 양강도의 한주민 소식통은 1일 지난 10월 해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초용됐다면서 남조선 용화와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그것을 유포한 학생 2명과 계모를 살해한 학생 1명이 초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또래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 그러니까 사형을 당한 거예요.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도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런 처벌의 근거는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에요. 이런 법이 생긴 배경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정말 많이 봤는데요. 어느 정도 인기냐고 하면 오빠
자기야 같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말투를 다 따라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한국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주민들이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유일 사상체계를 내세우는 북한의 권력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 영화를 봤다? 아니면 유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 학생들을 처형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 만화 영화 슬럼덩크나 미국에서 개발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인권 침해거든요. 그러면 보기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정답은 미음. 세계 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가 침해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까요? 북한 구금시설 감옥의 수감자들은 강제노동과 처벌 등으로 고통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북한 인권이 바로 구금시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작성한 보고서를 볼까요?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실제로 북한 감옥은 각종 인권을 짓밟는 곳으로 악명이 높아요. 끼니로 나오는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 때리지, 고문하지, 강제노동도 해야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보다 더 힘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경험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그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북송이 돼서 북한 감옥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교화소라고 부르는 교도소에서 수년을 갇혀 지냈는데요. 북한 감옥은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나무를 옮기다가 꼬리뼈가 박살나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꼬리뼈 수술을 받았는데 북한은 의료시설이 약해서 병원에 가도 필요한 약과 물품은 환자가 직접 구입해야 됩니다. 누가 죄인인 저에게 그런 약품과 시술을 해주겠습니까? 특히 북한 감옥에는 의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척추 3마디가 부러진 상태로 마지막 나오는 날까지 높은 고산에서 땅 밑으로 나무를 하산하는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정말 운 좋게 저는 살아나와서 가족이 저에게 수술을 시켜줬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할 때 마취 없이 밑척추 3개를 절단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손이 조금만 까져도 아프죠. 마취 없이 수술을 했으니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짐승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선생님 입에서 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픔은, 그 고통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있는 누군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특히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국군 포로 납북자, 이산 가족들은 더욱 심한 감시와 통제,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런 북한의 현실은 어떤 인권을 침해한 걸까요? 정답은 니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는 많아요. 올해 최초 공개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실태 등 북한의 인권 유린의 참상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다루려면 인강 100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 숙제 대신 선생님이 부탁 하나가 있어요. 인강 끄면 여러분들은 친구들하고 스터디 카페도 갔다가 마라탕도 먹고 먹었으니까 소화시킨다고 노래방도 가고 마무리로 4컷 사진을 찍겠죠? 그럴 때 딱 한 번만 하늘을 봐줘요.
그리고 이런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선생님처럼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가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는 아름다운 세상이 더 빨리 올 거예요. 자, 진짜 마무리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